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렸던 주방용품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 휴가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지, 여행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1편에 들어갈 내용은 항공권이랑 숙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작점이 항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는 여행지는 독일이에요. 저희 아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본 책인데, 여기가 이제는 프랑크푸르트, 여기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고 미넨에서 밑에 있는 스위스 취리히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구본을 갖다 놨는데 우선 가고 싶은 대륙을 정해요. 지금 이번에 독일을 가잖아요. 근데 독일을 안 가본 게 아니에요. 독일을 3번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이 맺혀갖고 자꾸 유럽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대륙을 선택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안데르센 동화, 그림 형제,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 비디오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만화 영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언니랑 같이 패키지로 갔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좀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서유럽 패키지에도 끼고 동유럽 패키지에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을 좀 많이 가기는 했는데, 항상 그거 있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르모강전에서 사진 찍고 다 타세요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륙을 먼저 정하면은 그거 관련돼가지고 여행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패키지 상품을 보면은 이런 데를 보통 가는구나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동 항공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그 항공사 평가가 매년 나와요. 에미레이츠나 카타르 항공, 지연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좀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친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항공사를 선호하는 편인데 우연치 않게 에미레이츠를 계속 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마일리지가 조금 계속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유럽 대륙을 기준으로 놓고 에미레이츠 항공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아침에 무난인사 하듯이 검색을 했어요. 코로나가 2020년 한 2월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해 1월에 영국 항공권 왕복을 예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공식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코로나를 겪어보고 나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마음에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공권을 예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 탈 없이 갔다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엄청 저렴하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때 고객센터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저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8월 달에 물어봤어요, 항공사에. 그랬더니 전액 환불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환불 받았고 심지어 2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율 차이 때문에 그때 2만 원을 더 받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에미레이츠에서 위로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 유랑이나 체크인 유럽이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환불이 어려웠던 분들, 좀 힘들게 좀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보단 저는 너무 되게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좀 너무 큰 돈의 차이가 아니라면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대륙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올까 막 그 나라에서 돌려보고, 제가 한때는 독일은 또 소도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디셀도르프, 쾰른 이런 데 가고 싶다 보니까는 항공권을 계속 돌려봤어요. 기본적으로 항공사 어플이 몇 개 깔려져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돌리는 거예요. 가격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고 어느 지역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항공권이 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미넨으로 나올까? 아니 어디로 나올까 하다가 밑에 오스트리아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요 정도면 기차 타고 가볼만 한데 해가지고 스위스로 또 바꿨더니 또 가격이 솔깃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스위스 취리히에 피파 박물관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를 좀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항공권을 구입을 할 때 많이들 쓰시는 게 스카이스캐너 거예요.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공권을 검색을 해가지고 목유 할지 직항으로 할지, 그 다음에 어느 항공사도 내가 필터도 할 수 있고, 그거랑 또 비슷한 게 국내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 항공권이에요. 지역을 갈 때 어느 항공사를 이용을 하는 게 조금 저렴하겠구나 정도의 정보를 좀 알 뿐인 거지 거기에서 예매를 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용한 항공사는 에미레이츠를 타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숙박
숙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에어비앤비는 하지는 않아요. 독일을 도시를 또 이동을 하고 아이랑 둘이 가다 보니까는 보안이나 안전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다 예약을 했어요. 우선 호텔을 좀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제 방법을 좀 공유를 할게요. 프랑크푸르트에선 3박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보면 처음에는 구글에다가 프랑크푸르트 호텔 이렇게 치면은 지도에 엄청 많은 호텔들이 나와요. 이쪽에 보면은 필터를 둘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가족 여행이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4성급에다가 평점을 8점 정도를 해갖고 필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 많은 호텔들이 나오는데 갔을 때 좀 대중교통의 중심지, 뭐 중앙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기점이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좀 몇 개 이렇게 찍어서 봐요. 그다음에 이제는 몇 개 호텔들이 좀 눈에 띄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면은 괜찮은데 하는 호텔 그 이름 같은 거를 좀 적어 놓고서는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한 다음에 호텔스 컴바인이랑 사이트가 있어요. 몇 개 추린 호텔을 호텔스 컴바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 호텔에 대해서 최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조금 더 연결이 되거든요. 뭐 아고다라든가 트립닷컴이라든가 트립비토즈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또 가이드가 좁혀져요. 또 호텔스 컴바인에서 내가 그 정도 호텔을 갈 거면은 추천해주는 또 호텔들이 뜨거든요. AI가 똑똑하죠? 그다음에 이제 호텔 가격을 제가 결정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그 마드리드 하면은 에스파냐 플라자 호텔이 되게 유명해요. KBC인가 톱파원에서도 나왔었는데 저도 그 호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묵었어요. 작년 같으면 해도 코로나가 이제 풀리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호텔 공홈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은 바우처나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올해는 스페인이 아니라 독일을 가다 보니까는 호텔 예약을 할 때 비용이 조금 저렴한 게 좋기는 하잖아요. 호텔스 컴바인에서 할인 코드를 받아서 예약을 하는 게 싼지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 호텔 공식 홈페이지는 예약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거는 환율이 많이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박이 땡 유로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될 때 한 45만 원 이하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카드값이 결제될 때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수료 문제나 아무리 체크카드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 텀이라도 있어요. 제가 예상한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속상하기는 했어요. 트립비토즈라고 있어요. 원화 결제거든요. 유동사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할 때 다 트립비토즈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스 컴바인에 들어가서 할인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 트립비토즈 그 앱 자체에 할인 코드를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5% 이렇게 할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은 게 가격 말고도 저희가 룸 컨디션이라든가 거기 뭐 서비스가 어떤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도 있어요. 리뷰라든가 아니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룸 컨디션이라든가 평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좀 저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좀 느끼시기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MBTI의 J나 P 이거 아시죠? 좀 J가 계획적이고 P가 좀 즉흥적이잖아요. MBTI가 그럴 경향성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두 개 다 가졌는데 이게 또 이제는 개인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 두 분 엄마 아빠가 정말 우주 최강 극강 J세요. 그렇다 보니까는 부모님한테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어떤 교육받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미리미리 완벽하게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제 성향으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고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 제 맘대로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냅두면은 그냥 정말 자유로운 P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J랑 P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적당한 J와 적당한 P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준비를 제가 매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J 성향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저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여행을 갔을 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목적지에 같이 가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적당한 J와 적당한 P가
어우러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스케만 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박지랑 호텔이랑 그다음에 이제는 기차 이 정도만 정해놓고 그다음 건 어디를 가야 되고 몇 시에 어디를 가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도시에 갔을 때 대학교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요런 거 좀 위주로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결제를 하셨잖아요. 항공권도 결제하고 숙박을 결제하셨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결제한 순간, 제가 결제한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내가 가장 샀을 때가 최저가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탄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유용한 정보를 들고 여행 준비 2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독일 관련 영상을 보고 하멜른,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책을 대출해서 아이와 함께 읽고 교보문고에 가서 그림 형제 책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저는 역시 J형일까요? J든 P형이든 제가 말씀드린 항공권, 호텔 예약 방법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직접 해보는 경험들이 소중한 것이고 좌우충돌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40수업에 나오는 글귀처럼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매일 자신을 일으켜주는 나만의 내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튼튼한 내공, 힐링하는 여행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